서울의 어느 오후 부드러운 햇살 아래 작은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북적이는 거리가 어우러진 곳에서 한국 영화계에 재능 있는 배우 박정민은 아파트에 조용히 앉아 삶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매력을 간직한 얼굴과 깊은 눈빛으로 한국 영화의 요람인 충무로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1987년 3월 24일 경기도 안산에서 태어난 박정민은 영화 황야, 동주, 마음의 열쇠 등에서 감정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2025년 초 인터뷰에서 그는 드물게 솔직한 모습을 보이며 마침내 그녀가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언론을 들끓게 했는데 박 씨 특유의 침묵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그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큰 슬픔, 그 여자와 그녀가 조용히 떠나보낸 세월과 관련된 슬픔 때문이기도 했다. 그의 가장 큰 슬픔은 직장 생활에 대한 압박감이나 직업에서의 실패가 아니라 그녀를 붙잡아둘 만큼 용기가 없었던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그는 수년간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슬픔은 조용한 멜로디처럼 그를 야심찬 청년에서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시켰고 항상 모든 역할에 자신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정민의 가장 큰 슬픔은 10년 이상 마음속에 숨겨왔던 비밀스러운 사랑 이야기에서 비롯됩니다. 젊은 배우로서 영화계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경력 초기에 박 감독은 부산의 한 독립영화제에서 재능 있는 시나리오 작가 수진이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부드러운 미소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박 씨를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재능으로 인해 박 씨는 그녀와 비슷한 예술과 인생관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만나서 영화, 문학, 큰 꿈에 관해 긴 밤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수지는 박찬호에게 영감을 주어 그가 황당한 역에 백희준 역 등 어려운 역할을 맡도록 격려했고 그가 쓴 쓸모 있는 사람의 원고를 처음으로 읽은 사람이기도 했다. 하지만 2016년 동주가 성공한 후 박 씨의 경력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일과 명성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점차 그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서울의 비오는 밤을 회상한다.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남자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녀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녀를 설득하여 머물게 할 만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를 곁에 두면 그녀의 삶이 불안정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정민아 잘 살아라 라는 짧은 편지를 남기고 떠나자 정민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가 스튜디오에 들어서거나 카메라 앞에 설 때마다 박 씨는 그 후회를 안고 살았고 그녀를 붙잡아두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을까 고민했습니다. 수진이 결혼해서 일본으로 이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은 더욱 깊어진다. 그는 아파트에서 소리 없이 울었고 마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다. 박정민의 배우 생활은 대학 중퇴생에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영감을 주는 여정이었지만 어려움과 좌절도 없지 않았습니다. 안산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분당까지 다양한 곳에서 자란 박 씨는 단순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책과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꿈을 형성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가장 명문대 중 하나인 고려대학교에서 인문학을 전공했으나 영화 제작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중퇴를 결심했습니다.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영화학을 전공했지만 군 복무를 마친 후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 결정이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2011년 우정과 배신을 다룬 독립영화 블리크 나이트에서의 첫 주연으로 그는 부일 영화상에서 최우수 신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고 이를 통해 박찬욱 감독이 유명 감독들과 친분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2016년 영화 동주, 시인의 초상에서 시인 윤동주의 사촌이자
독립운동가인 송몽규 역을 맡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역할로 그는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신인 나무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인물인 송몽규의 이야기를 재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박 씨는 2018년 영화 마음의 열쇠에서 사반트 증후군을 앓는 권투 선수를 연기했고 2020년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는 황정민, 이정재와 함께 주연을 맡아 액션 스릴러를 선보이며 계속 빛을 발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2022년작 떠날 결심에서의 그의 역할은 그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고 비평가들은 그의 섬세한 연기력을 칭찬했다. 그는 또한 2023년 영화 밀수꾼과 2024년 영화 내란 등의 영화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며 충무로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경력은 항상 순탄했지만은 않았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2013년 영화 팅커티커에서의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큰 기대를 걸었던 독립 프로젝트였지만 대중에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영화제에서 초연이 끝나고 객석이 거의 비어 있을 때 박 감독은 조용히 차에서 나와 차 안에서 울었다. 마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또 다른 실패는 그의 경력 초기에 있었는데 그의 외모가 K-드라마의 잘생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독들에게 거듭해서 거절당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서울의 작은 임대방에 앉아 밤늦게까지 대본을 읽다가 다음 날 아침에 거절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실패 때문에 울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울었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동주 이후의 인기에 대한 압박입니다. 이준익 감독이 그를 저예산 영화의 송강호라고 부르자 박 감독은 영광스러움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꼈고 인터뷰 후 정말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지 묻는 질문에는 눈물을 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좌절을 겪을 때마다 극복해냈으며 주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는 것부터 자신의 책인 유용한 사람에 대한 오디오북을 제작하는 것까지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때로는 지치기도 하지만 예술에 대한 그의 헌신과 청중에게 인상을 남기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증명해 줍니다. 박정민이 항상 열망하는 성과는 단지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영감을 주고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청중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 특히 잊혀진 사람과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동주에서 송몽규 역을 맡은 것이 그 예인데 그는 단순히 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하며 역사 유적지를 방문하고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자료를 읽었습니다.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와 수많은 상을 휩쓴 이 영화의 성공은 그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인데 이 영화를 통해 젊은 관객들은 이전 세대의 희생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또한 다재다능한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갈망합니다. 그는 연기 활동 외에도 베스트셀러인 유용한 사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은희라는 필명으로 쓴 실제 이야기들을 모은 책입니다. 2016년에 출간된 이 책은 20일 만에 3번이나 재판되었고 유머러스한 문체뿐만 아니라 작가의 진정성으로 인해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2020년에 출판사인 뮤즈북스를 설립했고 서울에 북 나이트 데이라는 서점 겸 카페를 오픈하여 독서 이벤트를 열고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적은 2021년 단편 영화 언프레임드 차이프 엘리쿠션에서 감독을 맡은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제작자로서의 그의 여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정민은 박찬욱, 송강호 등 감독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바 있으며 박찬욱 감독은 이제 박정민이 빛날 때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수년간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했지만 이러한 성과는 예술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박 씨의 끊임없는 정신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박정민의 사랑과 결혼은 상실,
후회, 늦은 고백에 대한 이야기로 감정과 슬픔으로 가득 찬 여정입니다. 38세인 박 씨는 아직 싱글이며 공개적으로 연애 관계를 드러낸 적이 없어 대중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 보그 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사랑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박 씨는 10년 전 만난 수진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수진이 자신의 연인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이자 경력 중 가장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한강을 따라 걷던 날들, 영화에 대한 꿈을 나누던 날들, 작은 카페에 앉아 대본을 편집하던 날들은 박 씨가 가장 소중히 간직하는 추억입니다. 하지만 그는 직장의 압박과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까봐 두려워 그녀를 놓아주면서 그 사랑은 고통스럽게 끝났습니다. 박 씨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슬픔은 수진을 위해 싸우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다. 그는 2017년 어느 날 저녁, 당시 일본에서 성공한 시나리오 작가로 결혼한 수진에 대한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던 때를 떠올린다. 그 소식을 들은 그는 아파트에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리며 가족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는 그녀의 새로운 삶을 존중하며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지만 2025년의 한 고백은 그가 여전히 그 사랑을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일부로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이 슬픔은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모든 표정과 몸짓을 통해 복잡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더욱 감성적인 배우로 만들었습니다. 박정민의 인생은 기쁨, 고통, 회복력이 어우러진 교향곡이며 자신의 재능과 마음을 이용해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38세가 되어서야 수진이 자신의 인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마침내 인정하면